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10분 만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이널 컷 첫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이널 컷을 처음 배우시는 많은 분들은 이 파이널 컷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만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이 맥북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파이널 컷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맥북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어떻게 파이널 컷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이널 컷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요 화면이 이제 앞으로 내가 파이널 컷으로 정말로 많은 영상들을 편집할 화면인데요. 일단 내가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파이널 컷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기본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보관함과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만 파이널 컷을 앞으로 다루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일단 보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불렸던 것인데 파이널 컷을 실행하시면 요 위에 이렇게 메뉴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널 컷의 메뉴들인데 여기에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규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벤트, 보관함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보관함과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보관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편집을 하려면 다양한 파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음악, 각종 사진과 이미지 파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막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편집하려면 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가져다가 그 모든 파일들을 그냥 한 상자에다가 모조리 담는 아주 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들 그냥 싹 쓸어 담는 것입니다. 이 통 하나에다가. 그래서 보관함에다가 내가 편집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담게 돼요. 그게 보관함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담겨진 보관함을 이벤트에서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작업의 성격별로 나누어서 놓은 책꽂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채널을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별로 이벤트를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전혀 성격이 달라. 저쪽에서 편집해서 사용하는 음악이나 데이터들과 이쪽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음악이나 데이터가 전혀 다르다면 이벤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편집하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편집하는 환경도 깔끔한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벤트 안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내가 직접 편집을 하게 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편집을 하는 환경은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널 컷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관함 한 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벤트도 한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이벤트 안에다가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도 새로운 편집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보관함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관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신규 그리고 보관함을 누르시면 일단 보관함의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한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저는 은호아빠라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함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 밑에는 위치를 정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폴더의 장소에다가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외장형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외장형 디스크에다가 위치를 만드시면 내가 앞으로 제작하는 데이터들이 외장 하드 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는 맥북 안에 있는 요 동영상 폴더 안에다가 은호아빠라는 이름으로 보관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은호아빠라는 이름이 생긴 게 보이시죠? 보관함 아래쪽에 보면 2021년 11월 23일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요 별표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이벤트는 내가 오늘 편집한 이 날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번 더 하시면 이거 변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 이름을 다른 걸로 정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죠. 자, 이 이벤트까지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편집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영상을 불러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신규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을 누르시면 이제 내가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처음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강의 1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비디오 포맷을 정하실 수 있는데요. 비디오 포맷은 각자가 촬영한 영상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촬영한 영상의 퀄리티에 맞춰서 이렇게 4K로 촬영했다. 그럼 4K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80 HD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있죠. 영상에 따라 해상도가 있는데 자, 해상도 설정도 이렇게 1200부터 1900까지 해상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렌더링이라고 있는데 잘 모르시면 이거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쪽 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모 칸에 이렇게 강의 1이라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한 개 만드셨으면 이제부터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힘드셨죠? 자, 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불러드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럼 영상을 하나씩 불러와 볼까요? 자, 그럼 각자 본인이 찍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파인더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 밑에 보면 파인더라고 보이시죠? 파인더라는 것은 윈도우에서 탐색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영상들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넣어놓은 영상들 중에서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보관함에다가 한 번에 다 쓸어 담고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편집할 게 요거 그리고 요런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 그냥 이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요렇게 영상들이 밑에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맨 위에가 제 프로젝트 파일이라면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오늘 작업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동영상 파일들입니다. 이렇게 통에다 제가 하나씩 담은 거거든요. 하나 더 담아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끌어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 영상을 제가 통에다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통에 담긴 것이지 아직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동영상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 영상들을 불러와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가져온 게 성공을 했는데요. 자, 내가 가져온 요 통에 담아놓은 이 영상을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빨간색 그래프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자, 요 막대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요렇게 되면 영상 하나를 가져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통에 이렇게 4개나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가져올 영상은 요걸 요 뒤에다 바로 붙여볼게요. 자, 요렇게 가져왔죠. 그리고 세 번째 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자, 네 번째 영상도 가져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봤더니 자,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영상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나면 이제 다른 영상으로 바뀌죠. 자, 보면 요 밑에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 영상과 이 영상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영상엔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영상엔 이런 게 있죠. 이게 바로
음성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영상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자, 요렇게. 그리고 이쪽을 누르면 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왔던 4가지의 영상을 전부 가져온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편집하기에 이 기본 화면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컷 편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너무 작아서 이걸 좀 늘려서 편집하기 쉬운 화면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쉬우니까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기 보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확대가 있거든요. 확대와 축소가. 그래서 확대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길어진 게 느끼시나요? 같은 화면인데 이렇게 좀 넓어졌죠. 가로로. 이렇게 넓어지면 편집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좀 더 확대시키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좀 더 길어졌죠? 정확하게 내가 1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편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를 놓고 편집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짧게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확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축소도 되거든요. 보기에서 이렇게 축소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조그매집니다. 또 축소를 하면 더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집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편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순서가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이 영상 앞에다가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지금 뒤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이 영상을 누르시고 끌어오세요. 이렇게. 그럼 움직이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에 자리로 이렇게 가져다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뒤쪽으로 밀리고 얘가 앞쪽으로 온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옮겨다 갖다 놓으시면 그냥 자석처럼 갖다 붙는 게 파이널 컷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영상 맨 앞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끌어다가 영상의 맨 앞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이 가장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얘가 2번째, 얘가 3번째, 얘가 4번째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순서도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비록 오늘 파이널 컷을 처음 배웠지만 이렇게 처음에 보관함을 만들고 보관함 속에다가 이벤트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 이벤트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성한 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통에다 담은 후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영상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파이널 컷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통 안에 데이터들을 전부 다 쓸어 담는, 다 내가 편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담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통에 담아서 꺼내서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으면 이렇게 통에 담았다가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오늘 배웠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보신 후에 자신이 한번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이렇게 영상들을 꺼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와 배워볼 내용은 편집 프로그램의 꽃이죠. 컷 편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상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2번째 강의에서 이어갈 테니까요. 2번째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